예, 안녕하세요. 사주예보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을사년 기일간의 공통운세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기일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세 버전인 기토일간의 출생월 계절별이죠. 3개월씩 나눠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6일주죠. 그 상세 내용을 주요 월운세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난 달과 날에 해당하는 글자는 만세력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차례입니다. 먼저 태어난 달이 겨울인 경우 11월에서 1월생, 월초 4일에서 7, 8일에 바뀝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아니고 보통 11월 초순에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봄인 경우 2, 3, 4월생,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여름인 경우 5, 6, 7월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8, 9, 10월생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지로 설명드렸지만 공통적인 내용 그거를 이 을사 이 두 글자가 기토일간에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별 상세 내용입니다. 주요 월별 운세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는 기축 일주부터 시작해서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일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어난 달이 겨울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지보다 이 월의 자리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40대 이전 그리고 사회생활에 관계됐을 경우이고요. 해자축, 돼지, 쥐, 소를 의미하고 양력 11월에서 1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1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초 4일에서 7, 8일에 바뀝니다. 자, 이 기토일간이잖아요. 기토가 이 월에 물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수기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목표 지향성이 강합니다. 이 월지는 사주팔자 한 개의 글자가 아니고 두 개의 글자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양력 11월경에 속하죠. 보통 7, 8월부터 한 달인데요. 12월 7, 8일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들 만세력에 넣으시면 자기가 어떤 달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주거나 직장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일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월지도 올해 같은 뱀띠에는 지지의 충이 발생해서 아주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 부서 이동 등이 되고요. 주로 자기의 삶의 터전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일단 변동이 크다는 겁니다. 환경에. 이 겨울생들은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지지가 약한 편입니다. 나의 그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연속으로 3년이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올해 포함해서 화의 기운이 그렇습니다. 금기죠. 흰색으로 되는 천간에는 경신, 지지에는 원숭이, 닭, 신유, 만세력에서 흰색으로 포함되는 이 기운만 적절하다면 그럼 목화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행의 좋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어난 달이 봄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월은 일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나이로는 40대 이전, 40대까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관계됐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생활이나 사회생활, 생존에 직접 연관돼서 월의 작용이 일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임묘진, 호랑이, 토끼, 용에 해당하고요. 양력 2월경에서 4월 말, 그러니까 5월 초까지입니다. 월초 4일에서 7, 8일에 바뀌니까요. 만세력에 넣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자, 봄은 목의 기운입니다. 이 목은 토인 나에게는 통제하고 제어하는 능력이고요. 남으로부터 인정명예, 대의명분에 본인이 따르는 성향입니다. 직장 생활이 맞겠죠. 이런 분들은 따라서 조직 생활에 적합한 명인데
올해는 나를 지원해주는 운과 압박이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3, 4월생이 그렇습니다. 일주로는 월도 목의 기운인데 태어난 날도 기묘일주가 이 목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중첩이 돼서 상당히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강할 수 있고 좋은 의미로 그걸 이겨낸다면 명예가 상승할 수 있는 운이 됩니다. 사주의 다른 곳이나 10년 대운에 갑을이 있다면 을은 조금 힘든 글자긴 한데 갑은 참 좋아요. 붙어 있으면 더 좋고요. 이 글자가 있다면 올해는 취직, 승진, 자격증 취득의 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네, 어떤 자격이에요. 승진, 취직 승진이 주고 자격증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자라면 이성 교제의 운이 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을이 떠 있으면 갑이 일간 기토와 인접했을 때가 좋죠.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월이나 시에 있을 때가. 자, 대체적으로 만세력에 보셨을 때 흰색으로 나타나는 이 금기들 경금, 신금, 지지,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수기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임계, 해자, 천간, 임계, 지지, 해자 이게 존재해서 오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태어난 달이 여름인 경우입니다. 월의 자리는 일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전이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오미, 뱀, 말, 양에 해당하고요. 양력 5월 초에서 7월이니까 8월 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초에 바뀌거든요, 달이. 자, 여름은 화의 기운입니다. 기토인 나에게는 지원, 수용, 학습, 인정을 의미합니다. 올해 포함 3년이 화기가 극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것, 시험, 아이디어, 자격증 취득에는 누구보다 유리합니다. 사주의 다른 곳이나 10년 대운에 병이나 정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더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좋다는 거죠. 단 화기가 너무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미 월에도 화가 있는데 화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월은 사주 8글자에서 2글자에 해당할 정도로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기가 너무 강해지기 쉬우니 자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인생이. 그 다음에 교감과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행동력에 저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뭐를 추진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 추진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만세력에서 흰색으로 나타나는 금기운, 정강, 경, 신, 지지, 신유 이 글자와 수 검은색으로 나오죠. 물기운들 임계, 해자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사, 기미일주 되게 더운 계절이거든요. 이 시기 일주가 이런 분들은 더 강하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온도 불인데 불이 이미 너무 강하죠.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주 8글자에서. 그러면 금 위에서 언급한 금과 수의 기운이 더욱 절실합니다. 없으면 뭐가 잘 안 된 결과나 그런 표현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죠. 과정과 결과가 둘 다 이루기 힘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어난 달이 가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일지보다 이 태어난 월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시기는 40대 이전이고요. 이게 사회생활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유술, 원숭이, 닭, 개에 해당하고 양력 8월 초에서 10월이니까 11월 초까지입니다. 월 초에 바뀝니다. 달은. 가을은 금의 기운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남자다운 면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박력 있고 추진력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월지는 강하니까 이게 한 글자가 아니거든요. 한 글자라도. 기토일간에게 월에 강한 금기는 감성, 표현력, 의욕 그리고 아래 사람을 잘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후일주는 또 금을 깔았단 말이에요.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표현을 잘해요. 근데 표현을 잘하는데 되게 직선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윗사람이나 남의 조언을 잘 들어주는 주고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게 될, 평소보다는 좀 다른 이런 면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9월과 10월생은 사주에 수기가 없거나 부족하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술은 토거든요. 금을 감고 있는 토고 좀 뜨거워요. 그래서 이 신은 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간에. 이 두 달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과정이 약하다는 거죠. 네. 과정이 아니고 결과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모든 사주가 그렇겠지만 오행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금은 꽤 밸런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의 기운만 밸런스가 있으면 참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을사라는 이 두 글자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미지로 풀어본 올 한 해 운세와 같은 내용을 이번에 풀진 않았죠. 별도의 내용으로 풀어드린 건데요. 그 이미지와 같은 내용을 글자로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천간을목은 평관입니다. 평관. 이는 압박, 스트레스, 도전, 시련을 의미하며 이겨내면 명예로 이어집니다. 직장운도 의미하는데 평관은 이 평관 자체가 강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있어 보이는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여성의 경우는 이게 이성운이 돼서 카리스마 있는 남자와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실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일단 외형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뱀띠해의 사화는 화의 기운입니다. 화기는 토를 생해주거든요. 나를 생해줍니다. 이 생해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살린다는 거니까, 즉 누군가의 도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부나 자격증, 그 다음에 기술 습득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이니 이 평관의 운과 같이 잘 작용하면 취직 승진, 상을 받는 운이 될 수 있죠. 올해는 이렇게 목, 화, 토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오행 중에서 없는 글자가 금과 수죠. 사주에 다른 곳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 금과 수의 글자가 밸런스를 잡아주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세력에 볼 때 이 흰색 천간, 경금, 지지신, 천간신, 그리고 지지신, 지지유 이 네 글자가 해당하죠. 이는 네 글자가 사주의 다른 자리나 뭐라고 이름 받죠. 다 포함해서 다른 자리나 심년대원에 없으면 아니면 있어도 너무 약한 경우는 과정과 행동이 부족합니다. 네, 약하죠. 다음 이 검은색 수의 기운이죠. 천간 임계 지지론 해자가 됩니다. 이게 사주나 심년대원에 없으면 이 결과가 상당히 빈약해집니다. 흐지부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런 오행의 기운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는 이 내용에 앞서 제작한 기일간 공통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맨 먼저 기축일주입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 하지만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 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주의 다른 곳을 제외하고 이 일주만 봤을 때 기축이라는 글자는 아직 얼어있는 농토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초여름이라 설이 맞은 거예요. 초여름이나 봄에도 이렇게 얼단 땅들이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풀이 올라도 땅이 아직 얼어 있다는 뜻입니다. 잘 가꾸어진 토죠. 기토니까 농지긴 한데 이 차가운 냉기로 이 기토의 원래 능력이 식물을 키우는 건데 이게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그렇게 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은 좀 덜합니다. 여성이라도 화기가 충분하면 극복하겠죠. 그런데 올해는 초여름을 의미하는 해라서 언 땅을 녹여주는 좋죠. 이게 여름에 땅이 데워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농작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온갖 잡초가 같이 마구 자란 형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가운 땅에 여름이란 조건이 나에게는 분명히 유리하고 경작지는 더워지면서 쓰임이 많아 본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위의 잡초들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큰 도전이겠죠. 이게 평관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겨낸다면 사주 구성마다 좀 다른데요. 더 큰 기쁨과 명예가 따르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천간을목은 평관입니다. 이렇게 작용하죠. 앞서 설명했지만 압박, 스트레스, 도전. 이거는 뭐 농작물뿐만 아니고 잡초까지 무성히 자라버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사주가 약하거나 사주 다른 곳이나 10년대에도 이 수기운이 많고 화기운이 적은 경우라면 건강 문제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뱀띠에는 현실적으로 열기를 나에게 전달해 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가운 기축일주에게는 평균입니다. 사주가 다 다르지만 무조건 좋습니다. 기축일주의 대이 사화, 따뜻한 사화의 불의 기운은 무조건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뱀띠 사화는 이 일지 축토와 반합을 해요. 삼합에 이 유금이세 산합이 되는데 만약에 사주에 닭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완전 삼합이 되죠. 어쨌든 이것도 합을 합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을 생성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성을 발달시키고 의욕적이며 교감과 활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작용은 도전으로 다가온 평화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걸 잘 쓰게 해줍니다. 이 식상이 얘를 컨트롤을 해줘요. 이기지 못하면 시련이고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살입니다. 하지만 내가 버텨내면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큰 명예와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축일주는 목기와 이렇게 화기가 들어온 올해가 사실상 오행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가 60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 극복해야 할 시련은 피할 수는 없어요. 얘는 힘들면 무조건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담감이나 사명감, 압박의 형태로 오겠죠. 단 좋은 면도 있어요. 남녀 모두 취직하고 이직운으로 작용해서 네임밸류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좀 더 안 좋으면 빡센 환경의 어떤 직장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카리스마 있는 이성운도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실속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이건 공통 내용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시간 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언급되지 않은 연애운, 재물운 등에 대해서는 먼저 방송한 길간 공통 신년 운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요 월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양력 기준이고 먼저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월운도 중요하지만 1년 운이나 10년 대형 운이 우선순위가 있다. 하지만 월운도 무시는 절대 할 수 없다. 네, 처음은 2월달이죠. 경쟁에 밀리기 쉬운 달이 되고요. 3월은 마음이 맞는 동료를 만날 수 있지만 아직 힘든 시기입니다. 4월은 마음이 앞섭니다. 사주가 강하면 기회가 되고 약하면 위기로 작용하고요. 5월은 비로소 힘을 받습니다. 올해는 사화가 나한테 힘이 되는 글자인데 이 달이 뱀의 달이에요. 그래서 뱀이란 글자가 두 개 겹치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교류와 활동력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게 또 도화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이성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활동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해집니다. 힘을 받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6월은 너무 예민합니다. 영감이 발달하고 촉이 막 서죠. 이럴 때는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좋은데 개인적인 부분, 특히 연애관계나 부부간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계획한 바가 있다면 성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덤비거나 오판할 수가 있어요. 운은 좋지만.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여자와의 관계, 연애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7월은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지지가 충을 한다는 시기인데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의 갈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으면 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 운이 여자 운이 그래 좋지가 않으니까 남자분들은 좀 특히 남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큰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이지만 실제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힘들 운입니다. 8월은 멘탈이 강해집니다. 힘을 되찾게 되는 시기고 이성운, 의기투합은 다 좋습니다. 오버하는 것만 조심하자. 이게 망신살이라는 게 발동을 해요. 이때는 망신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오버하다가 남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9월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을 시기입니다. 기민한 대응을 그 대신 할 수 있을 거고요. 8, 9월은 직장운하고 취직이 다 좋습니다. 취직운도 승진 같은 거. 여성은 이성운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10월은 기인, 지원, 시험, 자격증 취득 다 좋습니다. 11월도 좋고요. 10월, 11월은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위험하고 강한 직종이면 더 유리합니다. 일반 상황에서는 이제 유리하고 힘 있다고 오바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 이런 거 강하게 일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11월은 소소한 실속은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결과로 나타나죠. 그리고 남자는 이성운이 되겠고 나머지 12월, 1월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들판 위의 토끼와 같은 기묘일주입니다. 올해는 강한 압박감, 의무감, 그리고 전문가의 길, 자격증 취득, 나쁜 남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기묘일주는 누런색의 토끼도 되고 들판 위의 토끼도 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주 자체가 강한 의무감, 소속감, 압박감 같은 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커지는 한 해가 됩니다. 마치 더 따뜻한 여름 들판에 토끼가 여우나 이 독수리 같은 포식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천간 을목이 편관으로 작용합니다. 편관은 이런 압박, 스트레스, 도전, 시련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토는 농경지입니다. 근데 올해는 농경지의 주목적인 농작물 위에도 이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쓸데없고 성가신 잡초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이 농경지의 입장에서는 압박과 스트레스, 도전적 상황, 그리고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의 지기가 다 뺏길 거 아니에요. 농사는 안 되고. 단 사주의 구조가 어느 정도 신강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조라면 큰 명예로 이어집니다. 이는 고난을 이기면 명예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고 이러한 편관은 어려움이긴 하지만 직장운이 강하다는 말이니 취직 승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취직도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곳으로 가능하죠. 여성에게는 이성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관의 남자라 뽀대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인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속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없는 편에 가까워요. 그거는 이제 앞서 방송한 기일간 공통편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고 방송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뱀띠해는 여름을 시작하니 농경지인 나를 쓸모있게 만들어줍니다. 땅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정인의 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원, 귀인, 공부, 시험의 합격, 그다음 계약 성사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장운도 강하잖아요. 편관으로. 그래서 힘겹더라도 의미 있는 자격증의 획득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인운을 잘 쓸수록 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는 것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주 다른 곳에 그리고 이 묘목은 이쪽 투관된다 그래요. 을목이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 기토의관 6일주에서 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일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 목기에 대해서 보면요. 이 녹색이나 푸른색의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이미 일에 있기 때문에 강하거든요. 근데 달이나 다른 자리 이렇게 많으면 나무나 풀, 밀림으로 농경지를 덮어버려요. 그 글자가 이런 거겠죠. 천간으로 갑을, 특히 을이 힘듭니다. 더 빡셉니다. 임묘. 땅의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리죠. 그래서 농사를 못 집니다. 그래서 을임묘 이런 게 막 중첩이 된다면 사주에 나무가 많아 버리면 흰색의 금기운, 흰색이죠.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신유 이렇게 네 글자. 예, 그리고 임계해자, 수기운 검은색 이 기운들이 필요합니다. 근기운이 부족하면 과정과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과정과 행동이 순조롭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특히 아랫사람의 복이 없게 됩니다. 여자는 자식복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기는 목의 기운이 많은 분에게는 목을 쳐주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기묘일주는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뚜렷하니 딴 자리에도 있으면 올해까지 너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금기가 사주에 있으면 당연히 없다면 10년 되거나 사주에 이 흰색 글자가 없다면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의리라 그러거든요. 의리 있는 인간관계를 지키시고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금은 맺고 끊는 과단성도 의미합니다. 방향은 서쪽이고 색상은 흰색이고 맛은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금기운에 태어난 분, 경신일간 태어난 날이 이른 분이나 사주에 있는 흰색 글자가 많은 분과의 인연이 의외로 손쉬운 해결책이 됩니다. 내가 잘 안 될 때는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게 좋다는 거고요. 수기가 부족하면 목표가 흐릿하고 결과가 흐지부지해집니다. 물이란 거는 유연성이죠. 단기간에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 면에 대한 통찰, 그걸 통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방향은 북쪽이 되고 색상은 검은색이나 짙은 청색, 맛은 짠맛이 되겠습니다. 쉬운 처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의 날에 태어난 사람,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고요. 사주에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역마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이동수, 이직, 이사 이런 운들이 있어요. 좋고 나쁜만 아닙니다. 하여튼 많이 다니게 될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요일주의 주요 월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양력 기준이고요. 이 그림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운이 중요합니다. 무시할 건 아니지만 1년운이나 10년 대운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 자, 2월은 경쟁과 압박이 있을 시기고 3월은 2월과 비슷한데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은 자신감과 힘이 생깁니다. 직선적이고 감정적. 조직 생활이나 여자와의 연애관계에서는 여자는 연애관계에서 상대방과 주의를 해야 되겠죠. 감정을 상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이 상승세가 됩니다. 대외 활동도 많아집니다. 5월은 역마가 겹치거든요. 올해 뱀띠해가 역마인데 5월은 또 뱀의 달이에요. 그때 뭐 이직을 하면 이런 데도 할 수가 있겠죠. 이직뿐만 아니고 이사, 하여튼 이동입니다. 역마는 6월은 계획한 것이 있다면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대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는 하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상승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월은 내 편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친구도 포함되고요. 친구 이성 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물운도 있네요. 큰 기회가 되고 단지 욕심 조절만 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좋죠. 7월. 8월은 멘탈이 강해지나 이 초기 서요. 영감이 발달하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만 인간관계, 특히 이성관계 조심해야 되겠죠. 9월은 이어서 이성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별수나 일신의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별수 아니면 그 배우자나 이성상대 아니면 본인에게 건강 문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10월, 11월은 좋습니다. 귀인의 도움, 지원, 특히 시험이나 무슨 승진시험, 진급, 자격증 이런 데 유리합니다. 11월도 거의 같고요. 11월은 이제 이성운도 아주 좋습니다. 12월은 기회가 있고요. 결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화가 발동을 해서 남자에게는 이성운이 크게 작용하겠죠. 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거. 그리고 건강, 특히 신장, 방광, 비뇨기, 수의 기운이 형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녀 모두 조심하셔야 되고 1월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하락세인데 멘탈은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다음은 기사일주입니다. 이 왕이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본인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큰 소득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사일주는 고소에 따르면 이렇게 구름과 대도시입니다. 이 넓은 대도시를 여기저기 활발히 움직이는 역마의 기운이 아주 강한 일주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발달해서 배우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이 되게 발달했어요. 이분들은 되게 반듯한 생각을 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향들이 많아서 선민의식이 강하고 자의식으로 누구의 간섭도 거부합니다. 높은 자의식으로,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순리지향적인 기질이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독사 같은 언변으로 적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왕과 같은 강력한 기운으로 적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입니다만 명예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의 성과, 전리품은 그리 크지 않을 운입니다. 네, 일단 천간을목이 편간으로 작용해서 힘들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토는 농경지인데 이 을목은 잡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성이 자라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농경지의 잡초가 압박, 스트레스, 도전적 상황,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기사일주는 사주의 구조가 어느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조라 사주의 다른 곳이나 신년대원에 이 나무 녹색이나 청색이 너무 많지 청색으로 표현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너무 많지 않은 한 괜찮습니다. 그 명예로 그래서 이겨내서 큰 명예로도 이어집니다. 편가는 어려움이지만 직장운은 또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직 승진의 기회도 됩니다. 취직은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곳으로 가능하고요. 여성에게는 이성운이 되는데 편관의 남자라 호den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그런 남자긴 해요. 하지만 실속은 의문입니다. 이건 따로 방송한 길간 공통편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뱀띠해는 여름의 시작을 의미하니 농경지인 나를 쓸모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십성으로 정인의 운이라 그러는데요. 지원, 기인, 공부, 시험의 합격, 계약운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운이 강하니 이게 정인운과 조화가 되면 잘 쓰게 되면 힘겹더라도 의미 있는 자격증의 획득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인운을 잘 쓸수록 편관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줄고 긍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는 것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됩니다. 흰색의 금기운, 천간 경신이고 지지는 신유죠. 그리고 검은색의 수기운, 임계 해자입니다. 천간의 임계, 지지의 해자가 없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뜨거운 일주니까. 그래서 금기운이 이 흰색이 부족하면 과정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력도 떨어지고 특히 아랫사람 복이 없고 여자는 자식 복으로 이어집니다. 수는 결과입니다. 돈이 되고요.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목표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래서 처방은 우선 금은 신뢰가 있는 인간관계, 의리를 의미합니다.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되겠죠. 무조건 퍼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과단성 있는 거에서 나옵니다. 토기는 금이라는 게 딱딱 잘라내는 거거든요. 맺고 끊는 거. 그런 과단성 있는 노력. 그 다음에 서쪽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기는 부족한 사람들은 무슨 자세가 필요하냐. 물과 같은 자세. 당장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이면을 통찰하는 그런 물의 지혜가 필요하고 짠맛이고 북쪽으로 의미합니다. 유연성이죠. 기본적으로 물은. 근데 손쉬운 처방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분들 있는 분들 태어난 날이 이날이 제일 좋고 태어난 날이 이날이 아니라도 사주에 있는 글자가 적당하신 분들과 인연을 맺는 게 가장 손쉬운 처방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월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월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력 기준이고요. 우선적으로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월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1년 운이나 10년 대운 같이 더 큰 상위 시간대에 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래에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2월은 형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고는 교통사고 포함입니다. 역마가 강해요. 기사는. 그 다음에 4월은 자기 의견 표출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는 남녀관계, 배우자나
애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5월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입에서 불을 뿜을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또 도화도 발생하거든요. 자신을 뽐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한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 운은 좋습니다. 시험운도 좋습니다. 이때는. 6월은 5월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이 있다면 결실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도화가 5월이 아니고 6월에 있습니다. 이건 잘못 표시됐습니다. 도화살이 발동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남녀 공이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재물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이성운으로도 작용합니다. 7월은 여전히 뜨거운 기운입니다. 예. 큰 욕심을 부릴 시기입니다. 네. 6월과 이어집니다. 이런 기운이. 단 지지의 수기만 적절하고 금수의 조화만 맞으면 7월은 아주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금수의 지원이 적으면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8월은 최고의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 교제, 이성 문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하지만 또 갑자기 상황이 반대로 돌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녀 둘 다 조심하지만 남자가 좀 더 그렇다는 말씀이고, 오버하다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9월은 의사 표현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압박감이 강한 달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힘든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9월은. 10월은 원진 기문살이 발동을 해서 아주 예민해지고 촉이 서고 그렇습니다. 영감이 발달해서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 승진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직이나 이런 데는 이 시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별로 이로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 꼭 배우자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11월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배우자 관계 설정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단기적으로는 이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역마가 아주 강화됩니다. 이때는 12월, 1월은 여러모로 불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미일주입니다. 기일간 공통으로 빡센 상황이긴 합니다.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단 원래 역마가 강한데 또 역마가 들어오니까 또 건조해요. 그래서 건강 문제가 염려됩니다. 위아래 똑같은 오행으로 뭉쳐져 있어 일단 강한 캐릭터입니다. 유명인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의 가수 장윤정 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달변가들이세요. 그리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두 분의 사주 구성에 공통점이 많은데 다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화기운이 있어요. 두 분 다 목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화기운이 있고요. 장윤정 님은 일단 신은 모르지만 화기운은 안 보이고 금기운이 있습니다. 실제 기토일간에는 화는 부모 덕을 의미해요. 어머니 덕, 학업, 대의명분,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이어지고요. 관도 있으니까 그에 맞게 한 분은 정치인이죠. 이분 유명하잖아요. 부모도 잘 사셨고 거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 장윤정님은 반대로 무인성이에요. 그래서 부모 덕이 없어요. 화가 없거든요. 화가 부모인데 어머니 덕이 없다는 거예요. 장윤정님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하고의 관계. 그래서 각 잡고 공부하면서 남에 대해 뭐가 맞고 틀리고를 할 의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감성이 매우 발달한 명입니다. 남과의 교감을 잘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주에 금이 없어요. 시에 있는 줄 모르겠지만 일단 연월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타인과 소통 방식에 문제는 여러 차례 보이잖아요. 사주는 이래서 무시 못하는 겁니다. 네, 일단 천간을목이 편관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농경지인 기토인데 올해는 주 목적인 농작물도 되겠지만 그 위에 필요 없는 잡초가 무성히 땅에 자라나는
농토에 자라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쓸데없고 성가신 잡초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니 압박, 스트레스, 도전적 상황,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일주는 이 사주 구조가 강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구조입니다. 단 이제 사주의 딴자리나 10년 대운에 목기가 너무 많지 않으면, 녹색의 목기가 너무 많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특히 을목이나 묘목이 너무 많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큰 명예로도 이어집니다. 그것만 없다면, 강하지 않다면 목기가 2개 이상, 한 3개 되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평가는 어려움이지만 직장운이 강하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면 취직, 승진의 기회가 됩니다. 취직도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곳으로 가능하죠. 여성에게는 이성운이 됩니다. 평관의 남자라 뽀대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실속은 의문입니다. 이는 앞서 방송한 기일간 공통편의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뱀띠해는 여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쓸모있게 되죠. 따뜻한 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인의 운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귀인, 공부, 시험, 합격, 계약운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운도 강한 상에서 이런 지원, 귀인, 공부, 계약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 힘겹더라도 의미 있는 자격증의 획득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눈을 잘 쓸수록 이 평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줄고 긍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흰색의 금기운은 이제 천간 경신, 지지신유로 나타나고 검은색은 천간인계, 수기운이죠. 지지해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기운이 부족한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금기운이 부족하면 과정과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랫사람 복이 없고 여자는 자식이죠. 이 금이 기토에게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기가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돈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목표가 흐지부지해서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 처방을 해드리면, 금이 부족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한 인간관계, 그걸 을이라 그럽니다. 을이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금은 과단성이에요. 맺고 끊고 하는 거. 그 과단성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뭔가 실체 있는 걸 추구하시고, 흰색 서쪽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는 당장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보이는 어떤 진실이나 지혜의 영역이죠. 그리고 물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이 필요하고, 검은색이고 북쪽을 의미하고 짠맛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쉬운 처방은 이런 글자가 태어난 날인 분들하고 어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인연을 맺으시면 손쉽게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일에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더라도 사주에 적절히 이 글자가 있는 분들하고 인연을 맺는 게 가장 손쉬운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일주는 태어난 날만 봐도 역마가 강한 명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역마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역마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도 기세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건조해요. 되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쪽에 다칠 수도 있고, 체력 문제, 스태미나 쪽에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주요 월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 운세는 먼저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십시오. 월운은 절대 무시할 운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운인데요. 하지만 더 큰 시간 단위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 하지만 중요하다는 거, 이 우선순위하고 중요성을 같이 생각하시고요. 양력 기준입니다. 월초가 살짝 지나서 이제 세 달이 시작되죠. 2월은 또 다른 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게 영감이 뛰어나고요. 영감이 발달하고 초기세입니다.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멍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망신스러운 상황을 조심하십시오.
남한테 좀, 예, 놀림 받거나 이상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어요. 예, 업무에 집중하시고, 3월은 동료운, 교제운 다 있습니다. 이성교제. 그 다음에 4월은 자기 의견 표출이 강해집니다. 직장과 직장 생활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자는 남녀 관계가 그럴 거고요. 5월은 무서울 것이 없네요. 기사일주하고 비슷한데 막 입에서 불을 뿜을 정도로 막 할 말이 많아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역마가 더블로 발동합니다. 예, 역마가 아주 발달해요. 그래서 이직도 할 수 있고 외근, 출장, 뭐 이사 다 가능합니다. 시험은 또 좋네요. 네, 6월은 또 여전히 힘이 좋습니다. 계획하던 것이 하던 것이 있었다면 그 계획이 결실을 맺습니다. 예측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7월은 의외의 결과, 큰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사주의 금의 기운만 적당히 있다면 사주 다른 곳이나 10년 대운에 노려볼 만합니다. 8월은 정신적으로 아주 강해집니다. 이성운도 좋습니다. 타인과의 교감도 잘 됩니다. 9월은 올해 최고의 스트레스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잘 풀어나갈 겁니다. 이게 내가 나갈 만한 스트레스라는 말씀이에요. 10월은 귀인, 지원, 시험, 자격증 획득에 유리합니다. 11월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좀 센 곳 있죠. 업종이 뭐 군경, 법 관련이나 뭐 철강 뭐 그런 쪽 있죠. 강한 직종에 있으려면 더 그 합격운이 좋습니다. 성진이나 11월은 예, 같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성운이 좋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네. 12월 1월은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근데 도화가 발동해요. 불리한데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힘든데 회사에서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갑자기 사내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이 좀 바닥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이게 원진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일주. 네, 다음은 기후일주입니다. 기토일간 다른 5일주에 비해서 금의 기운을 깔고 있어 오행의 균형이 좋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재물, 명예, 이성운 등 공통된 운의 흐름은 따로 제작한 내용이 있으니 추가로 별도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기후일주 자체가 들판의 먹이가 풍부한 닭의 무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풀이 무성한 초여름을 의미하니 더 활동력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만 있다면 아주 좋게 흘러갈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천간, 을목이 편관으로 작용합니다. 이 농경지잖아요, 기토는. 그런데 풀이 막 자라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을사년은 이게 좀 강합니다. 사주에 이게 없다면 있는 것이 별 상관이 없지만 목의 기운이 어느 정도 있다면 올해는 농경지에 막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는 농사꾼이나 이 농경지의 입장에서는 압박, 스트레스, 도전이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깔고 있는 날이 이게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닭의 날이거든요. 닭은 유금, 즉 날카로운 재련된 금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린 풀을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토일간 중에서는 이 편관의 작용이 가장 약하게 편관의 나쁜 작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쁜 작용이 가장 약하게 적용될 거고 오히려 자기 걸로 만들어서 명예가 향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게 기후일주입니다. 또한 이 편관은 직장운도 되지만 여성에게는 이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관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뽀대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남자거든요. 하지만 실속은 없는 편입니다. 올해 이성운이 그래요. 이 공통운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그거는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뱀띠해는 여름의 시작을 의미하니 농경지한테는 나를 쓸모있게 해주는 좋은 글자입니다.
십성으로는 정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지원, 귀인, 공부, 시험의 합격, 계약운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운도 강하니 힘겹더라도 의미 있는 자격증의 획득이나 근위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관이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화를 잘 쓰면 관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다. 직장운의 시험운이니까 어디 합격이나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시도를 하시면 합격이나 승진, 수상의 확률이 상을 타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는 유군과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거든요. 이 말은 그 기후일주가 원래도 이렇게 의사 표현을 잘합니다. 말씀을 참 잘하는데 좀 다소 날카롭게 직선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말을 잘해요. 그 기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사화는 이 금의 기운을 조금 감소시키는데 이게 합이 되어 버려서 이 불에 의해서 이 금의 기운이 전혀 손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죠. 핵심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검은색 글자고 천간의 임계, 그 다음에 지지로는 해자인데 이게 없거나 너무 약하면 사주의 다른 곳에요. 그리고 10년대원 포함입니다. 목표가 흐릿하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죠. 노력을 했는데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은 일단 이 수의 기운은 물은 유연성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막힌 데가 있으면 돌아가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 이면의 어떤 진실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거는 그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로 이 수의 기운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은 고요합니다. 굽이 저를 때는 아주 무섭지만 일반적으로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런 명상이나 요가가 먹히고요. 북쪽과 짠맛에 해당하고 색상은 보시다시피 검은색 그런 것들이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 임계, 해자,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사주에 이런 글자가 적절하게 있으신 분들하고 인연을 맺는 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월별 상세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별 운세는 양력 기준입니다. 월 초에 바뀝니다. 1일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월운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운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운에 포함이 되고 10년 대운보다는 그 하위 개념이라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2월은 경쟁에 놓이게 되고요. 경쟁 상황, 예민하고 짜증을 부릴 수 있습니다. 3월은 일신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동이나 이직, 이사 포함이고요. 본인의 건강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이성 상대가 있으시면 그들과의 관계 아니면 그들의 그분의 그 건강이나 일신의 문제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그럴 수도 있고요. 4월은 본인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들뜨게 돼요. 여성의 경우는 이거 이성교제운은 강한데 기존 상대하고는 문제가 됩니다. 네. 이성운은 남녀 공이 강해집니다. 네, 5월은 밸런스가 좋습니다. 5행에 감성이 발달하고 교류, 소통, 나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이 나의 세력이 강해지는 시기는 교제운도 있습니다. 동성, 이성 다 포함해서요. 그 다음 6월은 계획하던 것이 있으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뭐 뜬금없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 보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화가 발동합니다. 도화는 이성교제도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니까 인기가 중요한 쪽에 있으신 분들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화가 잘 발현이 된다는 거죠. 7월은 한 방을 노릴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까 6월은 예견됐던 거지만 7월은 예기치 않은 어떤 뜻밖의 이익,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지의 토가 적절하게 있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8월은 정신과 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이성운도 좋고요. 9월은 올해 최고의 스트레스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상이나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부상, 아니면 과민성 증상 같은 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귀인의 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주 유리합니다. 11월도 비슷합니다. 12월과 1월은 별 안 좋습니다. 좀 하향세인데 그중 12월은 기문관살이 발동해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영감이나 촉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감으로 인해서. 하지만 인간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기후일주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기토일간의 마지막인 기해일주입니다. 진흙밭에 먹을 것을 차곡차곡 비축해 둔 대주의 모습인데요. 올해는 여름을 의미해서 사람들에 의해 농지로 갑자기 개간되거나 하는 상황과 같아요. 그래서 대지의 주거와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운입니다. 부득이하게 모험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본인이 움직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본인이 움직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험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놓이겠지만 운의 추세는 추운 겨울에서 풍족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 본능이나 활동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큰 운의 흐름은 별도 제작한 기토일간 신년운세 공통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천간, 을목이 편관으로 작용합니다. 농경지거든요. 기토는. 근데 올해는 이런 농작물 말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환경을 의미하니 압박, 스트레스, 도전적 상황,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해일주는 사주 다른 곳에 토기운이 주로 지지, 천간도 좋고요. 2개 이상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소 신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2개 이하면 건강 문제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반면에 편관은 어려움이긴 하지만 직장운이 강하다는 말이니 취직 승진의 기회가 되고요. 취직도 인지도 있고 유명한 곳으로 가능합니다. 여성에게는 이성운으로 작용합니다. 편관의 남자는 뽀대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성운이 약한 기운입니다. 이건 공통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속은 없습니다. 뱀띠해는 이 여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뱀의 해는요. 그래서 농경지 나를 쓸모있게 만들어주고 정인의 운이라고 하는데 지원, 귀인, 공부, 시험 합격, 계약 운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운이 강하니 힘든 편관의 상황이지만 자격증 획득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정인의 운을 잘 쓸수록 편관의 부정적인 영향은 줄고 긍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는 것을 포인트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목이 이렇게 작용하고 또 불도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게 얘를 잘 써버리면 목의 기운이 불을 도와주고 불은 흙인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돼서 좋은 쪽으로 극대화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인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수용하십시오. 좋은 말들을. 단 이제 목의 기운이 밑에 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주 딴 곳에. 그런 분들은 이 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포함 사주 자체에 이 흰색 금의 기운이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 신묘대운 포함해서요. 천간, 경신, 지지, 신유 이게 부족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성, 공감 잘 안 돼서 교감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소통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정에 문제가 있고 행동력이 둔화되겠죠. 결과로까지 가는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아랫사람 복이 없고요. 아랫사람을 잘 못 따르거든요. 내리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자식 문제가 있고요. 네, 해결책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그거를 전통적으로 을이라 그럽니다. 무작정 잘해주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신의를 바탕으로 가는 인간관계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금이라는 기운은 자르고 끊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의를 바탕으로 한 의리입니다. 의리. 그게 진짜 의리입니다. 흰색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해당합니다. 이 글자들은. 그리고 맛은 매운맛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스스로 하기 힘들잖아요. 보다 손쉬운 방법은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이러한 글자를 사주에 충분히 갖고 있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는 게 아주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주의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너무 많으면 더 약해집니다. 자, 올해는 이 지지충, 역마살 이게 있거든요. 이게 충의 관계입니다.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 건강, 그 다음에 우선 배우잖아요. 이성 상대가 있다면 그분들과의 관계, 그분들의 일신상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만약에 혼자이신 분들은 이사, 이직, 많은 이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큰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사주가 강한 편이라면 그 변동이 긍정적인 면으로 가고, 사주가 약하면 대체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돼지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토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월별 상세 운세 보겠습니다. 네, 월은요 양력 기준이고 월 초에 바뀌고요. 1일이 아니고요. 이걸 유념해 두십시오. 제일 먼저 월은 꽤 중요합니다. 하지만 1년운 10년 대운의 하위 개념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2월은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운이 좋을 때는 나의 몸이나 체력도 좋은 편이 돼요. 네, 3월은 세력을 얻는 시기입니다. 내 편이 생긴다는 거죠. 이는 친구나 동료, 그 다음에 이성 교제도 포함이 됩니다. 4월은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해집니다. 영감은 좋아지기 때문에 촉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조심해야 되니까 감정이 또 표출되는 시기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유의하셔야 되고, 여자분의 경우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5월은 활발해지는 운입니다. 왜냐? 뱀띠는 역마고 역마입니다. 이게 더블로 작용됩니다. 이 뱀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지지가 사해충이라 그랬잖아요. 올해가 그게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뭐 이사 이직, 뭐 이별 이런 것들이 이때 일어날 수 있겠죠. 5월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1년 중에서. 6월은 계획하던 것이 있으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성 간의 은밀한 교제의 운도 있습니다. 7월은 한 방을 노릴 기회입니다.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짭짤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의외의 결과를 있고 그것도 챙길 수도 있다. 8월은 정신과 몸이 다 강해지니 뭐 나쁠 게 없겠죠. 9월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10월은 귀인, 지원, 시험, 자격증 포함에 유리합니다. 11월도 동일하고요. 11월은 단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이제 물의 달이거든요. 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일주들이. 소화기 쪽으로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다. 12월, 1월은 대체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이상 기해일주 운세 설명이었고, 상세 운세 설명이었고요. 이로써 기토일간 전체 6일주와 태어난 달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적극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